안녕하세요. 장기 투자 연습 회원입니다. 금주 수익률 보겠습니다. 누적 수익률 플러스 47, 연평균 플러스 9.8. 힘든 시간입니다. 주식 투자하기 힘든 시간인데 이렇게 힘들수록 피터 린치 1994 렉처라는 동영상을 보면서 힘을 얻어 보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같이 보시죠. 일단 현재까지 MTS에서 다운받은 사항은 누적 수익률이 18년 1월부터 누적 수익률은 47%고 연평균 9.8, 최근 1년은 마이너스 14. 왜냐면은 미국 테크탑 10이 제가 작년 10월에 전액 비중을 조절했는데 마이너스 16%니까 그렇죠. 이걸 보시면 작년 10월에서 작년 12월까지가 누적 수익률이 플러스 110%를 넘을 정도로 좋았는데 지금은 플러스 47%니까 수익률이 반토막 났습니다. 왜냐면은 주식 비중이 100%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움직이는 거죠. 원래 이렇게 크게 움직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재밌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기준 개인 연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14%고 미래에셋 가입자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15.6%고 상위 5%는 플러스 3.6%라고 합니다. 아마 배당이나 뭘 샀을까요? 좌우간 플러스 3%인데 뭐 차이라고 해 봤자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 한 17% 정도 차이 나는 건데 이 정도는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의 평균 표준 편차는 20%가 넘기 때문입니다. 원래 주식은 이렇게 10% 20%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이렇게 10% 20% 움직이는 자산이 마이너스 15% 됐다고 슬퍼할 필요 하나도 없고 플러스 10% 20% 됐다고 좋아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주식은 그런 자산입니다. 그리고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 타이거 테크탑 10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의 수익률 비교는 미국 테크탑 10이 상장되었던 21년 4월 16일 주 기준으로 현재까지 수익률은 테크탑 10은 플러스 0.74, 나스닥 100은 플러스 1.3. 거의 차이가 없죠. 하지만 성과가 좋고 실적이 좋고 시장이 좋았을 때는 테크탑 10이 무려 5% 포인트 이상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가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나스닥 레버리지 같은 거는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더 효율적인 주식을 갖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데 대응 방법은 또 뻔합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매도해 봤자 아무 소용없고요. 그냥 홀딩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볼린저 밴드 하단 하한선이 닿는 것을 예상하고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닿으면 매수할 수도 있고 닿을 것을 감안하고 매수할 수 있는 거죠. 뭘 하든 현재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매수 단가가 떨어지면서 향후에 주가가 반등을 하면은 복리 수익에 도움이 됩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소극적인 위험 회피형인 사람은 볼린저 밴드 하단 9,400 원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문제는 9,400 원이 안 오면은 그냥 또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날아가진 않지만 못 사고 그냥 시간만 날린다는 것이 좀 안타깝죠. 하지만 미국 테크탑 10은 배당이 없을 걸로 봅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런 장기 성장주는 배당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배당이 있으면은 성장이 끝난 주식이고 게다가 자사주 매입까지 한다고 하면은 더더욱 배당 플러스 자사주 매입의 그 콤보가 오면은 약간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주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중립적인 분들은 보유 자금의 10분의 1, 10% 혹은 20분의 1, 5%씩 조금씩 매주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립적인 방법으로 매주 보유 자금을 지금 매수해도 그렇게 나쁜 선택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주식을 내가 갖고 있어야 이게 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거고 그러면은 현재 주가가 얼마나 펀더멘탈적으로 얘기가 되는 건지 보겠습니다. 야드니 리포트라고 있는데 한번 눌러 볼게요. 구글에서 야드니 리포트라는 것을 검색을 하면은 야드니 리서치 인스티튜트 잉크의 약자죠. YRI S&P 500 어닝스 포캐스트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매주 월요일마다 업데이트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닥터 에드 야든이라는 분이. 그리고 조 에버트라는 분이 같이 하시는 것 같고
가장 최근 거는 저번 주 월요일에 나왔던 옥토버 10 버전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S&P 500 어닝이 나와 있습니다. 야드니 리서치에서 본 것은 2009년 60인데 지금 10년이 지난 2019년은 162, 거의 2배가 넘게 올랐죠. 지금 현재는 215 정도 되니깐요. 그리고 내년은 235를 예상하고 있답니다. 이게 어닝이었고요. 그리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을 제가 편집을 해 봤는데, 이 긴 얘기가 있는데 짧게 보자면 요것과 같습니다. 주가는 EPS 곱하기 퍼라는 거를 다시 생각하고 보시면은, 지금 예상하는 어닝 퍼 쉐어가 EPS죠. 그래서 주당 단기 순이익은 현재 야드니에서 보고 있는 거는 한 235 정도 보고 있고, 2022년도에 대해서 포워드니까 향후 예상치죠. 그리고 2023년도에 대해서는 255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EPS는 나왔으니까 퍼를 봐야 되겠죠. 퍼는 2022년도에 15.5에서 18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16에서 19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022년 저점의 퍼가 된다면은, 지금 금리 인상 분위기가 계속되고 연준에서 강하게 물가 안정을 우선하겠다고 하니까 금리는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4% 넘게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방 기준금리가요. 그러면 15.5의 퍼는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상 EPS인 235를 곱하면 이게 3,642가 되는데, 볼까요? 여기 3,641을 2022년도에 저점으로, 그래서 야드니 리포트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2023년도에는 4,080을 저점으로 봤고요. EPS 곱하기 퍼의 기준으로요. 그리고 고점은 2022년 기준 4,230, 내년은 4,800.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현재 4,845라고, 내년에 예상 S&P가 그렇다면은 금년의 저점이 3,642로 나누면은 1.33이니까 해서 1을 빼면은 약 33%가 더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게 작용하는 거죠, 지금의 주가 약세는요. 따라서 2022년 저가 기준 3,642, 지난 금요일 종가 S&P 500 종가 3,583. 이미 저가를 태그했기 때문에 더 내린다고 해도 많이 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더 내릴 수도 있지만, 지금 최근 1년 최고가 4,796 대비로 지금 3,583이니까 얼마나 내렸냐면 3,583 나누기 4,796을 하면은 약 25% 정도 내렸습니다. 따라서 25% 정도 내렸다면은 이 리만 브라더스 그때와 같이 마이너스 5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코로나 때도 마이너스 한 35% 정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내려봤자 한 10% 포인트 더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3,200 이 정도 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지금 펀더멘탈이 어닝이 계속 나오는데, 연준에서 물가를 잡는다고 금리를 올려도 계속 펀더멘털이 나오고 있다는 가정으로 보면은 매수 대응, 장기적으로는 매수 대응을 해도 좋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는 연금저축에 그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 11, 12 월급을 받을 때마다 40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매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는 그냥 평지에 자전거 타고 쭉 이 페넌트 레이스를 하듯이 쭉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장투는 이게 경사각도가 한 10도 15도 정도 되는 것 같죠. 한 1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이는 페넌트 레이스는 이렇게 가까워 보이지만, 구덩이, 숲, 케이블카, 호수, 다리, 갱도 같이 아주 어려운 길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일찍이 피터 린치가 얘기했듯이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하는 말이 딱 맞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이 영상 끝나고 요 피터 린치의 1994 렉처라고 키워드를 하시면 되고, 제가 동영상을 올릴 때 이 PPT도 링크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동영상을 클릭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따로 이 동영상을 여러분의 구글의 키워드로 들어가시거나 다른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에 놓으시고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터 린치의 1994 렉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년 전의 얘기긴 하지만 현재도 적용하고 제가 보기엔 미래도 적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피터 린치가 보스턴 칼리지 출신이라는 것을 표시를 했는데 피터 린치의 발음이 동부 액센트인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들으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의 영상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혹은 좋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